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강 입주 관리의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주 관리는 뭐 중공난 이후의 입주 관리도 입주 관리지만 계속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이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상가도 뭐 인테리어 하면서 정보가 계속 바뀌겠죠. 그런 부분에 입주 관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장님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 부분이 소장님들의 역량을 키우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어,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안내문은 중국 나기 전에 시행사가 분양주한테 보내요. 중국 나기 한 보름 전에.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중국이 난다. 그러면 3월 15일쯤 우편을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보통 내용이 뭐냐? 4월 1일쯤 중국이 나니 잔금치를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만약 인테리어 하시려면 관리소 어디다 전화하시오. 그리고 뭐 대출 하려면 대출은 뭐 누구한테 전화하시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입주 안내문을 보내는데 보통 관리소에도 물어봐요. 입주 안내 보낼 건데 첨부할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본사에 물어보고 이런 내용을 첨부를 해야 되겠다. 또는 첨부를 하십시다. 그런 내용을 해서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 안내문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 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첫 페이지는 이거겠죠.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분양님 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 건물을 관리하게 된 종합관리업체 어디입니다. 그래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주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분양 사무실 먼저 가셨다가 부양 대목을 만나하고 입주증을 발급해 받아 오시면 관리실로 오시면 우리가 입주증을 확인해서 그다음에 관리 계약서 작성하고 뭐 관리 규약도 알려드리고 뭐 기타 서류 조금 전에 보셨 네, 이 서류기네 이런 여러 가지 서류 동의서 같은 거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선수 관리비들 납부해 주시고 선수 관리비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해 드리고 하면 납부해 주시면 열쇠를 주는 거죠. 그럼 열쇠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같이 세대를 가서 어떤 시설물이 문제가 없는지 건축물 얼마인지 확인하고 사인 받은 다음에 어, 이제 정확하게 우리 관리소에서 분양주한테 분양주의 구분 소유권을 정확히 이전했다. 그 사인 딱 받아서 딱 나오는 겁니다. 뭐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이 좀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관리비는 무엇인가? 선수관리비는 분양주한테 받는 거고요. 관리비 예치금은 임차인한테 받는 겁니다. 관리소에서 받는 거죠. 예치금은 임차인이 나갈 때 돌려줍니다. 왜? 상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일은 잘 없어야 되겠지만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월세도 못 내. 그럼 관리비도 못 내죠. 나중에 되면 망해서 나가요. 보는 거 다 까먹고. 관리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예치금을 받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어요.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수 관리비는 분양주한테 받는다. 왜? 어떤 이유로? 관리소는 이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소가 4월 1일에 개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를 정식으로 받는 날은 4월달 5월 말 돼서 받아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기를 봅시다. 4월 1일 날 전기가 카운터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4월 30일까지 전기를 카운터한 거를 한전에서 고지서가 4월 11일에서 12일쯤 와요. 그러면 11일에서 11일은 거의 안 와요. 11일, 2일, 3일 그때 와요. 12일에서 13일쯤에 오는데 보통 15일 날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넘기게 15일 날 온다 칩시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전기 고지 요금의 고지서가
5월 15일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갖고 막 작업을 해요. XPRP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넣고 막 고리선을 만들어. 그런데 뭐 하루 만에 만들 수 없는 2, 3일 걸린단 말입니다. 물론 준비해 놓으면 하루 만에 만들 수 있겠죠. 그냥 뭐 2, 3일 건다 치고. 그럼 17일, 18일이에요. 그럼 관리비 고지서를 또 우편으로 보내야 돼. 그럼 그 저기 뭐죠? 분양주가 받을 때는 20일 전후에 돼서 받는다고요. 그러면 25일까지 내시오. 그러면 하나죠. 시간을 줘야죠. 그러면 5월 말까지 주십시오. 그럼 벌써 60일이잖아요. 60일 단 돈이 건물이면 뭐 작은 건물은 4, 5천만 원 한 달에. 큰 건물 한 달에 1억씩 들어가요. 그럼 두 달이면 2억이에요. 그 돈을 관리사가 부담해서 할 관리사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소는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맞지 않습니까? 관리사는 그 임금이 들어가서 임금을 먹는 거지, 비용을 얻어 이득을 취하는 거지, 전기요금을 더 받아서 이득을 취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돈을 선수관리비를 미리 받는다. 그리고 돈을 또 뭐 미리 줘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뭐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달씩 할 수 없고 미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받는다. 예치금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선수 관리비는 어떻게 하느냐? 분양 시 새로운 분양주 이제 분양 받았어요. 그럼 매매할 거 아닙니까? 다른 분한테 매매할 때 관리비 영수증을 선수 관리비 영수증을 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저거 하는 거죠. 30만 원 받았어. 그러면 30만 원 영수증을 주고 그 사람한테 30만 원 주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관리사에 돈을 냈지만 우리 영수증을 줬어. 영수증 뒤에 볼게요. 한번. 영수증 여기 있죠. 관리비 예측 영수증. 영수증을 줘요. 그럼 폴더에다 우리는 관리사에 영수증 저장되어 있겠죠. 그 내역이. 분실했으면 영수증 재발행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재발행해 드려서 이 영수증을 난 냈으니까 그럼 여러분끼리 하십시오. 30만 원 받으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 30만 원 줘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양도양수한다. 이거를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예치금은 얼마다. 뭐 이건 작죠. 작은 면적이니까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은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아요. 15만 원, 20만 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키 불출증. 원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분양 사무실, 분양 대행사. 분양 대행사에서 잔금을 치르고 나면은 이거를 딱 적어요. 적고 나서 이 사람은 열쇠 교부증 이거를 들고 와서 관리실에 옵니다. 그래서 누가 사인해줘. 분양 대행사 담당자 누구 개똥이 몇토 누구는 상기 주택을 인계하고 열쇠를 주라. 그러면 이분은 저거네요. 돈 다 낸 분이네. 그래서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서류나 이런 걸 다 적고 나서 이분한테 키를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열쇠를 수령했다. 이제부터는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의 책임이 없다. 이제 주는 거죠. 그 다음 입주자 카드. 입주자 카드 이렇게 적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분양주 누구 임차인 누구 분양주면 분양주 적으면 되겠죠. 근데 임차인이 새로 들어왔어. 우리가 요 임차인 칸에 적어 놓는 거죠. 그 임차인이 더 바뀌었어. 그럼 카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임차인 남만 적으면 되니까요. 그럼 계속 보관하는 거죠. 파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서 분양지는 그대로니까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계속 이제 추가로 하는 거죠. 차량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전 계약 변경 및 명의 변경 서류인데 이건 뭐냐면 명의 변경 서류야. 뭐냐면 이거부터 볼게요. 명의 변경 서류인데 한전 계약 용량 변경 및 명의 변경 서류 사인하는 거죠. 최초에 이 건물은 950kg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950km는 이 건물이 다 찼을 때의 기준이고, 그 다 찼을 때의 기준도 정확하게 하면 약간 여유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건물이 중간에 다 차잖아요. 차는데 뭐 심지어는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려요. 그 아파트 같으면 좀 틀리겠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가나 오피스텔 기준입니다. 그래서 700km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물론 뭐 300km, 400km로 낮출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낮추려면 공사비가 들어가요. 공사비가 안 들으면 한 단계, 한전에서 기준이 있어요. 낮추는 기준이. 서울시장으로 낮추는 기준. 한 단계만 낮춰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추는데 왜 이렇게 하는데, 보십시오. 한 단계 낮춰도 100만 원 정도 기본요금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명의 변경한다. 누구 돼 있는데? 명의 변경. 시행사. 시행사 이름으로 보통 명의가 돼 있어요. 또는 건설사. 근데 그 사람들은 가면 끝이잖아. 시행사 다 팔면 끝이니까 어디를 바꿔야 되겠어? 명의를. 관리회사를 바꿔야 돼요. 또는 관리단이 생기면 관리단으로 바꿔야 되는데 관리단이 지금 생기지 않았어. 관리단은 입주가 다 한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리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관리회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전에서는 동의서를 다 받아오라 그래요. 동의서 다 받아왔나? 그리고 신분증까지 받아오라 그래요. 신분증 사본까지. 근데 신분증 사본증 받아오면 안 주죠. 어디 가야 되겠어요? 분양대행사 가면 신분증 다 있습니다. 분양자들. 그렇게 해달라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전 명의 변경 서류와 신분증 사본과 건축물 대장을 쭉 뽑아요. 그 리스트 쫙 만드는 거죠. 메토 누구 서류 쫙 챙기면서. 그래서 한전에다가 51% 이상이면 갖다 주면은 한전에서 바꿔줍니다. 명의 변경 해야 되니까요. 준공시입니다. 명의 변경 무조건 해야 나중에 돼서는 나중에 분양 이게 서류를 받지 않으면 뭐 안 받았어요. 그럼 명의 변경 못 합니다. 이 집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도 않아. 이거 받는 게 엄청 중요하다. 저기에는 한전 명의 변경 서류 뭐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는 이렇게 처리된다. 하자는 관리시에서 세대 내 하자. 세대 내 하자겠죠. 공유부분 하자를 입주민이 보진 않겠죠. 세대 내 하자를 관리시에서 일괄 접수받겠다. 그래서 접수받은 거는 관리소에서 직접 해결했으면 해결하고 또 관공서 뭐 차량이 유턴해야 되는 유턴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럼 유턴 해달라 그러고 건널목 해달라고 뭐 건널목 해달라 할 수 있죠. 경찰서에 전화해서 건널목 설치해 주시오. 뭐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가 분류돼요. 싱크대, 주방, 싱크대 똑같은 거예요. 싱크대, 수도꼭지, 뭐 화장실, 거실, 벽지 이런 거를 나눠서 그 하도급 업체들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또는 건설에 바로 줘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괄 접수를 처리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자 접수 적는 거죠. 급한 것만 전화 주고 살면서 적어보시오. 현관은 뭐다, 주방은 뭐다, 안방은 뭐다, 거실은 화장실이 이상하다. 이거 쭉쭉 적는 거죠. 적어서 나중에 들고 오시오. 그 언제 할 건데? 하자 처리. 나는 토요일날 몇 시가 좋다. 매주. 이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서 이거를 건설한테 바로 넘겨주든지 뭐 공정별로 나눠서 전화를 해서 언제 오시오. 관리소에 체크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오잖아요. 건설로 체크해주면 일하는 사람도 가면 끝이요. 안 와. 근데 뭐 오늘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관리단 설립 동의서. 관리인 선임 및 관리단 설립 동의서. 관리인 선임 제가 조금 전에 저번 시간인가 저번 시간에 관리인은 전용 부분이 50개소 이상의 건물은 준공 후 3개월 이내 등기 50명 이상의 가반수 이상의 등기 후 3개월 이내 관리인을 선임해서 지자체에 보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가토리 200만 원. 그렇죠? 여기 적혀있죠? 50세대 이상일 때 신고해야 된다. 구청에다가. 아니면 가토리 200만 원. 제가 뭐랬어요?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이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건물에 관련된 제 이름 성명원까지 되어 있네요. 다음 강의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게 관리단도 만들자. 그래서 관리단도 아예 만들어 보자. 만들어서
서류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서면으로 결의하면은 관리단 만들면 어떻게 앞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분소위가 모여서 집회를 해서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단 회장을 선출해야 되지만 만날 수 없을 때는 서면을 해도 된다. 어떻게? 4분의 3. 구분소유 전체 구분자의 소분자의 4분의 3이 서면이나 전자적 결의로 결의했다면 관리단 집회한 것을 본다. 그래서 서면을 4분의 3 받는 거죠. 관리단. 하지만 나는 구분소유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를 관리를 하고 관리단 설립에 동의해. 단 분양이 80% 됐을 때 새로이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장 및 관리인 선임하겠다. 제가 뭐랬습니까? 관리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장은 구분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물론 관리위원장이 관리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 바쁘고. 그냥 관리인은 아무나 임차인이 하고 싶다고 너 해라. 하고 관리위원장을 구분소유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 기선을 견제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고. 그래서 메토 소유자는 누구? 관리단 설립에 대해서는 임차인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구분 소유자로부터 임차받은 점유자, 임차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5개 광고물 간판 설치 동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간판을 달아라고 얘기를 했어.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얘기 안 해줬냐? 못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별한 계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후 바로 정면 위 상부에만 간판을 쓸 수 있다. 아시죠? 밑에. 근데 3층이면 자기 밑에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바닥에. 그런 건 안 된다. 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판 높이는 상부 세대. 그럼 1층이야. 그럼 2층은 보통 2층이 슬라브층이다 치면은 그게 바로 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벽돌이나 대리선이 있고 그 위에 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닥면 기준, 슬라브층 기준, 바닥면 기준 50cm까지 침범할 수 있다. 그럼 자기도 그 위에다 다른 거 50cm 침범할 수 있는, 크게 달 수 있는 거죠. 크게 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 간판 규격 및 재질은 지자체 조례에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세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사인 받는 거죠. 동의자 사인. 이거 받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상가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 간판, 광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꼭 받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하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약서. 관리계약서를 만들어. 자, 보시 작게 볼게요. 한 장면. 글자가 너무 작아. 눈 아파. 너무 눈 아프죠? 그래서 사인 하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핵심 내용. 저 위에 사인 받지만 핵심 내용만 따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돼. 핵심 내용은 꼭 설명해 줘야 돼. 핵심 내용만 너무 글이 작고 너무 기니까 핵심 내용만 제가 관리소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규약에 동의한다. 관리 규약에 동의한다고 얘기 받아야겠죠. 그리고 관리소를 전체의 관리 운영을 을에게 위임한다. 분양주는 갑, 관리 예산은 을 위임한다. 관리의 부분은 공용 부분만 관리한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경비 소득 쓰레기 미화 업무 전용 부분 및 전용물은 제외한다. 전용물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는 제외한다. 우리 관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 기하기는 2년. 종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문서성을 해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동 연장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자보수 하자는 의뢰하는 게 아니고 관리소가 하는 게 아니고 의뢰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히 하자를 할 수 있도록 을은 도와준다. 조력자? 하여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자보수. 관리보수의 범위 공용 부분이겠죠.
경비의 한계. 전용 부분에 발생하는 피해는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관리소는. 갑의 전염물,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공동수서, 갑은 분양주민, 임차인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관리비, 선수 관리비와 관리비, 돈 관리대에서 정한 금액 또는 시행사에 정한 금액을 관리비를 납부하고 적정이 납부된 선수 관리비와 이거는 돈 달래서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어. 한 번 더 사인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작은 글자에도 한번 사인하는 거죠. 한번 키워볼게요. 그죠? 관리기가 통해서 사인, 또 사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주차장 운영 동의서 상가 기준입니다. 상가 기준. 주차장, 제가 상가에는 주차장 간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되면 엄청 힘들어요. 자, 상가가 50개소인 전용 공간이 50개소인 상가를 가시면 주차장이 50개가 아니에요. 많아야 40개예요. 많아야. 그럼 한 집에 하나씩 되면은 다 되지도 못하고 손님은 아예 오지도 못해. 그럼 그 장사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입주민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응? 주차장을 유료화하자. 그래서 내가 일부분의 주차장의 전용 공용 부분에 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한 대도 안 되는 거를 내 거라고 강요하지 말고 뭐 귀하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방문객을 위해서 우리 손님을 위해서 주차장을 오픈하자. 그래서 우리는 되지 말자. 꼭 되고 싶으면 돈을 내라. 뭐 그런 내용을 적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죽었다 깨도 나는 이게 돼야 되겠다. 공짜로. 내가 샀는데 왜 못 되냐.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좋다. 어쨌거나 한 집에 한 대도 못 되니까 홀짝으로 하자. 이부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홀짝으로 하자. 홀짝으로 하면 자 50대니까 다 돌아도 25대고 나머지 10몇 대 손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홀짝으로 하자. 그렇게 갑니다. 아 그러면 말이 안 되세요. 그럼 돈 내고 되라. 되고 싶은 사람은 그거 돈 안 내겠다. 뭐 이런 요금을 징수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데 이거는 몇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 몇 가지 방법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가서 한 번 더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간판이랑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옥상 이용 동의서. 옥상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서는 잠그라고 그래. 소방법에서 잠글 수 없어. 그래서 이거 동의 받아야 돼요. 12시부터 6시까지 잠그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어두겠다. 근데 옥상에서는 하면 이런 거 안 된다. 상계에서 가서 꾸미면 안 되고 거기서 뭐 개인 하단 이거 하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 하면 안 된다. 동의서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입주에 따른 관리비 부과. 자 중요합니다 이거. 자 준공이 4월 1일 났어요. 4월 날 예정이야. 그럼 입주 안내문을 3월 15일쯤에 분양 대행사에서 보내겠죠. 4월에 준공이나니 여러분들은 잔금을 치르십시오. 언제까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렇게 안내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안내문 또 있어. 4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5월 1일부터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잔금을 치든 안 치든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됩니다. 라고 딱 보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잔금을 치든 안 치든 관리소가 관리비를 정산해서 계약자, 분양을 받은 건 아니에요. 분양 완료한 건 아니에요.
분양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약자한테 관리비를 청구해야 돼요. 그럼 그 계약자는 고민하겠죠. 계약을 파기할 것 같으면 파기됐다 그러면 시행사단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지정 기간, 그거를 입주 지정 기간에 잔금 기간 또는 입전 지정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비는 무조건 카운트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 있어? 아파트를 샀어 내가. 근데 나 신혼집이야. 근데 준공은 4월에 해놨어. 맞죠? 준공 4월인데 나 결혼은 7월에 하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빈집이잖아. 근데 안 돼가지고 관리가 안 되겠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입주 지정 기간 한 달 동안이 넘어가면은 관리비는 계약자한테 내야 된다. 또는 잔금을 완납했어도 또는 키 수령을 하지 않았어도 관리비는 무조건 입주 기간 지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자나 등기자가 납부해야 된다. 키를 받지 않아도. 이해하셨나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금에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주차는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주차 뭐 이런 게 또 다른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인터넷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인터넷 단체 인터넷인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옥상은 이렇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이 오시면 제가 이거를 서류를 된 거를 출력해서 하나씩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여전히 3시에 우리 청운대학교 인증캠퍼스 303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